건전하고 밝은 청소년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건전 청소년 탐구 생활. 잘 사용하면 열 친구 부럽지 않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우리 주변의 정보. 지금부터 청소년 건전 정보 이용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첫 번째 다룰 이야기는 사이버 언어 폭력이에요. 오랜만에 아무도 없는 교실에 일찍 등교한 민준이. 웬일인가 싶지만 역시나 오늘까지 해야 하는 숙제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왔어요. 오늘 해야 할 숙제는 사이버 언어 폭력에 관한 신문기사를 찾고 나의 의견을 써오는 거예요. 아침에 숙제 생각이 난 민준이는 집에서 신문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신문을 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네요.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사진과 기사에는 범죄자의 필수 아이템인 모자와 마스크를 쓴 김모 씨의 이야기가 있어요. H 남자 연예인에 대한 사이버 언어 폭력이 정도가 지나쳐 구속을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김모 씨는 H의 홈페이지에 악성 댓글을 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터무니없는 비방글을 올렸다고 해요. 오늘 숙제는 생각보다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인터넷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과제를 무사히 제출한 민준이는 이번 주부터 반에서 시작되는 환경미화에 대해 한창 고민하고 있어요. 게시판 꾸미기를 담당하게 된 민준이는 평소 손재주가 없어 어떻게 꾸며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그런데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는 한 천사가 있네요. 손만 대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환시킨다는 우리 반 마이다스의 손 지영이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해요. 무슨 걱정 있어? 지영이가 손을 대자 게시판이 유수처럼 변했어요. 게시판에는 반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한 인기 아이돌 그룹 인기 투표가 생겼어요. 요즘 가장 핫한 보이앤 걸그룹 6팀의 사진을 보니 지금이라도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은 벽신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의 사진에 빼곡하게 별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해요. 치열한 경쟁 끝에 지영이가 좋아하는 소소시대와 수진이가 좋아하는 3PM이 1, 2위를 다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에요. 1위는 대망의 1위는 수진이를 상대로 열성적인 투표를 한 3PM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지영이의 눈빛이 갑자기 3일 동안 굶주린 1위의 표정으로 변하네요. 이에 질세라 수진이도 같이 노려보기 시작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멱살을 잡고 달려들 것 같은 수진이와 지영이 덕분에 반 아이들은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마치 우리 집에 외환위 게임을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괜히 이런 벽신문 만들기를 제안했나 민준이는 조금 후회가 돼요. 인기투표 사건 이후 민준이네 반 여자아이들은 뭘 해도 두 편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요즘 부쩍 반 아이들이 수진이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영문도 모르는 수진이는 아이들의 태도가 이상할 뿐이에요. 수진이 편을 들던 아이들도 하나둘 수진이 곁을 떠나기 시작해요. 민준이는 그런 수진이가 안쓰럽긴 하지만 아이들이 왜 그런지 알 길이 없어요. 반에서 뭐든지 도맡아 하는 오지랖 넓은 민준이는 얼마 전 반 아이들이 숙제도 올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올리는 카페의 관리자가 되었어요. 공지사항, 자기소개, 숙제 올리기, 한 줄 수다 등 아이들이 이미 많은 글을 올려놓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와 댓글이 많은 글이 있어요. 아이디 지나가다의 글이에요. 클릭 후 한 줄 한 줄 읽어보던 민준이는 깜짝 놀라요. 내용은 전부 수진이를 비방하는 글이었어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수진이의 집안 환경. 그래서 수진이가 손버릇이 나쁘다. 지난번 시험에서 수학을 50점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수진이를 피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선생님께 카페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자신을 카페 주인장으로 임명해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어요. 그래야 지나가다의 아이디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카페의 주인장을 양도받은 민준이는 지나가다의 아이디를 추적해요. 아이디의 주인공을 드디어 찾아내요. 아니 이럴 수가. 융단 폭격을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글 때문에 아이들이 수진이를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수진이와 지영이 두 사람에게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민준이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민준이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건전한 청소년 문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들은 사이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상담글을 올려요. 친구들끼리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려서 당한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올리고 개인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친구는 다른 친구를 놀려주려고 그랬을지 몰라도 당한 친구는 크게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특히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라면 더 심각한 상처를 불러올 수 있어요. 친구에게 지금 한 행동이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세요. 다음 날 수진이가 오자마자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어요. 카페에 그 글을 본 것이 틀림없어요. 그때 괜히 그런 벽신문을 만들어서 수진이와 지영이가 싸우게 된 것 같아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그래도 민준이는 스스로 참 착하고 정의에 불타는 사나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꼭 지영이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짐해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지영이의 집 앞 놀이터에서 고민을 정리하고 문자를 보내요. 너희 집 앞 놀이터야.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잠시 후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에 머리를 들어올린 지영이가 나와요. 정말 이 모습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민준이는 손에 깍지를 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 반 카페 운영자가 나라는 이야기, 우연히 지나가다라는 아이디의 글을 본 이야기, 오늘 수진이가 학교에서 울었던 것은 그 글을 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그 아이디가 누군지 이미 나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놓아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지영이의 표정이 변해요. 자기도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숙여요. 여세를 몰아 민준이는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너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라는 말 알지? 네가 카페에 쓴 그걸 보고 친구들은 수진이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수진이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라고 말하자 순간 지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변해요. 자기가 인터넷에 쓴 글로 수진이가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 못했나 봐요. 머뭇거리던 지영이가 입을 열어요. 수진이가 너무 얄미워서 그냥 홧김에 거기에 몇 마디 쓴 거야. 수진이가 정말로 미운 건 아닌데 이렇게 되어버렸네. 내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나도 모르게 심하게 되어버렸나 봐. 라며 진심으로 미안하고 무한한 표정을 지어 보여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선 카페에 쓴 글을 지우고 더 많은 아이들이 수진이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수진이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는 인터넷에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는 친구로서의 바람을 충분히 이야기해요. 인터넷은 정보화 시대를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에게 다양한 지식도 알려주고 즐거움도 줘요. 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해가 된다는 것. 인터넷에서도 예의를 지켜 즐거운 문화생활을 꾸려나가요. 지금까지 건전 청소년 탐구생활,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건전 청소년 탐구생활 두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음란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태우. 잠을 깨기 위해 차가운 냉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아요. 기침이 심하게 나와서 오늘은 학원에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처음에 학원에 등록할 때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서 학원에 전화를 걸어요. 학원에 등록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줘요. 급한 대로 손바닥에 적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이 자신의 경쟁자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컴퓨터를 켜요. 아까 선생님이 불러주신 사이트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손바닥에 써놓은 사이트 주소가 조금 지워졌어요. 사이트 주소 중 두세 글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저것 눌러보아요. 그런데 갑자기 태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추워 보이는 의상을 입은 누나들이에요. 한 글자를 잘못 눌러 다른 사이트에 접속이 된 것 같아요. 순간 호기심이 번뜩이긴 했지만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과감하게 창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다른 글자를 눌러보는데 또다시 태우의 눈앞에 나타난 S라인의 누나들. 이번에도 역시 대단한 절제력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창을 닫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예요. 강의 한번 듣기 참 어려워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해요. 하지만 사이트에서 봤던 누나들이 자꾸만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전원 버튼을 누르고 아까 켰던 사이트의 주소를 주소창에 적어요. 갑자기 엄마가 방에 들이닥쳐 이 광경을 본다면 그 창피함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순간순간 방문을 한 번씩 쳐다봐요. 엄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들으려고 했던 인터넷 강의 사이트는 이제 태우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나들을 만나요. 이제 감기가 다 나아 학원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태우가 학원에 못 나온 사이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오신 선생님. 어제 사이트에서 봤던 누나들이 자꾸 생각나 태우는 선생님을 쳐다볼 수 없어요. 태우는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고 있는지 태우 자신은 알 길이 없어요. 태우가 알든 모르든 어쨌든 선생님께 찍힌 것 같아요. 휴, 생각보다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절대로 컴퓨터를 켜지 않고 공부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 그런데 아빠가 컴퓨터를 끄지 않고 가셨어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컴퓨터를 끄려고 마우스에 손을 갖다 대요. 하지만 어제 밤늦게까지 S라인의 누나들을 만났던 그 사이트를 또다시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뿐만 아니라 영어회화 동영상을 다운받는다는 핑계로 아빠에게 부탁해 가입한 유료 사이트에서 누나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다운받아 진지하게 감상해요. 영어회화 따위는 다운받지 않아요. 다운로드받은 소중한 자료들은 나만이 알 수 있는 컴퓨터 깊숙한 곳에 폴더를 만들어 숨겨놓아요. 폴더 이름은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국사정리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스스로 정말 똑똑하다고 감탄하고 있어요. 하지만 태우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태우가 동영상을 다운받을 때마다 친절한 파일 다운 서비스가 메일로 아빠에게 결제 내역을 알려준다는 거였어요.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유료 사이트에서 일주일 사이에 10번이 넘게 결제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아빠예요. 결제 내용만 나오지 파일 이름을 알 수 없기에 아들의 컴퓨터를 한번 조사해보기로 해요. 물론 아들이 다운받은 파일을 꽁꽁 감추어 두었다는 것을 잘 알아요. 눈치가 백단인 아빠는 한참 찾은 끝에 드디어 뭔가 냄새가 나는 국사정리 폴더를 발견해요. 열어보아요. 폴더 속에는 이상야릇한 또 다른 이름의 폴더들이 빼곡해요. 틀림없이 어둠의 세계에서 다운받은 자료들이에요. 아빠는 이 수많은 파일들을 보며 어떻게 아들을 타일러야 할지 잠시 고민에 빠져요. 가족 모두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휴일. 엄마와 누나는 아침 일찍부터 사우나를 즐기러 나가고 없어요.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컴퓨터에 받아놓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컴퓨터를 켜려는데 태우에게 다가오는 커다란 그림자. 아빠예요. 아빠는 아들에게 날씨도 좋은데 산에 가지 않겠느냐고 해요. 누나들이 컴퓨터 속에서 날 꺼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왠지 요즘 외로워 보이는 아빠의 제의를 받아들여요. 곧 출출해진 부자는 집에 내려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에 합의하고 신나게 산을 내려와요. 그런데 아빠가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잠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자고 해요. 엄마와 누나는 모르는 남자들만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을 보니 뭔가 좀 찔려요. 아빠는 요즘 공부하는 것 힘들지 않냐면서 빙빙 돌려 뭔가를 물어보려 해요. 하지만 아들은 그냥요라며 사춘기를 지내는 것이 무슨 벼슬인 양 아빠를 향해 까칠한 단답형 문장을 날려줘요. 아빠는 살며시 어제 컴퓨터를 쓰다가 본 국사정리 폴더 이야기를 꺼내요. 아, 유료 사이트 결제라는 것을 아들은 잠시 잊고 있었어요. 완전 망했어요. 음란물에는 단계가 있대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S라인 누나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매력적인 누나들을 찾게 되고 매일매일 누나들을 만나게 돼버려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게 되지만 보면 볼수록 음란물이 생활의 일부처럼 익숙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다 실제 실행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대요. 이렇게 차차 음란물에 빠져들면서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이 아빠의 설명이에요. 잠시 생각해요. 요즘 자꾸 좀 더 야한 동영상을 보고 싶은데 그럼 나는 몇 단계인 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걱정이 돼요. 그저 S라인의 누나들을 잠시 마주친 것뿐인데 아빠가 왜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시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음란물 때문에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힐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최근 음란물 영상을 보고 모방범죄를 일으켰던 초등학생들의 성범죄 사건도 처음부터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점점 빠져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큰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아빠와 약속을 해요. 내일부터는 개슴츠레한 눈빛과 다크서클은 씻은 듯 있고 늘 아름다운 미소와 영롱한 눈빛으로 학생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해요. 유치한 멘트지만 진심이에요. 태우는 자신의 지금 모습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아빠는 먼저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려요. 태우의 마음을 잘 아는 아빠는 너를 믿는다는 신뢰의 눈빛을 깊이 보내고는 집으로 멀어져 가요. 그래요.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내 진짜 모습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잠깐의 호기심으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기대하는 모습 그대로의 나, 박태우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건전 청소년 탐구 생활 음란물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건전 청소년 탐구 생활, 이번에는 게임 중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학교에서 늘 우등생으로 인정받는 지성이. 그런 지성이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요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게 컴퓨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컴맹이라는 거예요. 지성이는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학습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 컴퓨터를 켜요. 카페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겨우 했는데 도저히 첨부 파일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지성이는 컴퓨터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오늘은 지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컴퓨터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반과 합반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제일 잘한다는 호리민의 반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모범생이지만 이 수업만큼은 자신이 없어요.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뒷줄에 앉아 낙서만 해요.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던 호리미와 눈이 마주쳤네요. 호리미는 모범생을 바라보는 그 특유의 안입고음으로 지성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야, 모범생, 너 완전 컴맹이라면서? 게임은 할 줄 아냐? 공부는 못하지만 컴퓨터 게임은 잘한다는 김호림의 한마디에 자존심이 해저 심층수를 뚫고 추락해요. 집으로 돌아온 지성이는 초등학생 동생을 불러 앉혀놓고 컴퓨터를 배우기로 결심해요. 더 이상 컴퓨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동생은 컴퓨터를 잘하려 하면 게임을 해야 해. 라며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을 가르쳐줘요. 마우스만 사용하면 할 수 있는 초보용 게임이에요. 호리미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지성이는 오늘 안에 단순 게임부터 차근차근 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요. 금방 게임이 끝나요. 동생도 놀려요. 또 끝나요. 또 놀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컴퓨터 앞에 달라붙은 지 5시간 만에 드디어 고수의 경지에 올라요. 컴퓨터를 하면서 뭔가 재미를 느껴보긴 처음이에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게임계를 평정하기 위해 야심찬 목표를 세운 지성이는 벌써 3박 4일 온 정성을 쏟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학교 컴퓨터 게임계의 전설 이후림 따위는 나와 상대도 안 될 만큼 실력을 키워주겠노라고 다짐해요. 공부에 쏟던 열정을 왜 갑자기 게임에 이렇게 쏟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몰골도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똘망똘망하던 눈망울이 점점 퀭해지고 있어요. 이쯤 되면 눈치 빠른 엄마가 아들이 요즘 수상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어요. 그동안 부모님 속 한번 썩여본 적 없이 신뢰받던 아들이 게임에 목을 메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게임은 하루에 1시간만, 학원은 빼먹지 않고 가기. 이것이 엄마가 제안한 조건이에요. 지성이는 아무 고민 없이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사실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대답하고 나중 일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성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1시간 동안 게임을 한 후 학원에 가요. 하지만 선생님의 얼굴이 어제 치고받고 싸우던 애꾸눈의 모습처럼 보이고 선생님이 들고 있는 분필과 책이 창과 방패처럼 보여요. 안 되겠어요. 꽁 대신 달그로 휴대전화 게임으로라도 내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래야겠어요. 선생님 몰래 핸드폰을 꺼내들어요. 이제 선생님이 보던 안 보던 상관이 없어요. 늘 맨 앞자리에 앉던 지성이의 자리는 어느새 맨 뒷자리로 바뀌어 있어요. 학원 강의실에 앉아 2시간 내내 게임만 하다가 집에 가요. 이미 엄마와의 약속은 깨졌어요. 이제는 청소년 게임이 아니라 성인용 게임도 손을 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의 주민번호를 몰래 알아와서 싸우고 때리고 죽이는 잔인한 내용의 성인 게임도 서슴지 않아요. 어느덧 시험 기간이 오고야 말았어요. 하지만 이미 지성이는 마음에서 시험은 멀리 떠나보냈어요. 일단 자리에는 앉아요. 하지만 공부를 안 했으니 알 리가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냥 엎드려 자요. 이건 도저히 상위권 성적을 웃도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교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예의상 문제를 읽어보고 찍기라도 해요. 전혀 노력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꼴찌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버렸어요. 결국 대참사가 일어났네요.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던 지성이가 이번에는 반에서 등수가 2자릿수예요. 학교에서는 컴맹 모범생이라는 오명을 벗는 대신 자신의 성적을 과감히 버렸다며 지성이를 핫 이슈거리로 삼아 이야기들이 한창이에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나 지난 한 달간은 돌이켜봐요. 갑자기 게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듯한 자기 자신이 싫고 자존심도 상해 무언가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조금 난감해요. 같은 시각 엄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지성이네 담임선생님이에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모범생이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컴퓨터 게임에 빠져버려 성적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 쳤대요. 더 이상은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없는 엄마는 마지막으로 지성이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해요. 엄마는 지성이와 차를 한잔하며 차근히 얘기해보기로 해요. 그리고 무슨 힘든 일이 있느냐며 대화를 시작해요. 지성이가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된 것은 컴퓨터를 잘 못한다는 친구의 비아냥거림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엄마는 모르고 있었어요.
항상 최고이길 바라는 엄마의 바람이 지성이에게는 늘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 엄마의 바람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친구들이 하는 게임은 흉내낼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게임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지성이의 속마음을 처음 들은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항상 든든한 아들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지성이의 속 이야기를 들으니 엄마는 미안하기만 해요. 지성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다니며 바쁘신 엄마가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뭐든 잘하는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서 미안한 마음이 앞서요. 하지만 오랜만의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어떤 문제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역시 솔직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서로 간의 대화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중독 수준의 게임은 스스로 절제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오늘 국립 끝에 찾아낸 사이트를 접속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린9넷에 접속해서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절해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다시 절제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기로 지성이와 약속해요. 그리고 일주일 중 주말에 한 번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 머리를 식힐 수 있는 단순한 게임을 하도록 허락해요. 그린9넷은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기능도 하니 정말 착한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지성이의 절제력을 키워줄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엄마도 조금은 안심이 돼요. 지성이도 엄마와의 충분한 대화로 어느 정도 힘든 마음이 풀렸어요. 게임도 스스로의 자제력을 통해 중독되지 않도록 조절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문제이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명심하도록 해요. 지금까지 건전 청소년 탐구 생활, 게임 중독에 대해 알아봤어요. 건전 청소년 탐구 생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예요. 공부는 잘 못하지만 컴퓨터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호림이. 컴퓨터 수업 시간에 호림이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채팅을 하기 시작해요. 한참 신나게 자판을 두드리는데 모르는 아이한테서 쪽지가 와요. 안녕? 너 무적 초등학교 다녔던 호림이 맞지? 라고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분명 걸려들면 안 될 스팸 쪽지예요. 그런데 쪽지를 지우려는 순간 쪽지가 또 오네요. 궁금한 마음에 쪽지를 열어 다 읽어보기로 해요. 무적 초등학교에 같이 다니다 서울로 전학 간 민준이 녀석의 쪽지네요. 코찔찔이 민준이. 그때가 대체 몇 년 전이야. 정말 세월 빠르네. 라며 세월의 무상함을 탄식하고 있어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한번 보기로 약속했어요. 드디어 기말고사 마지막 날. 시험 점수에는 관심이 없는 호림이는 시험이 끝나자 거침없이 바로 학교를 나와버려요. 어차피 호림이는 컴퓨터 쪽이 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시험 점수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무적초등학교 동창 민준이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약속 장소인 쇼핑센터 근처에 먼저 도착한 호림이는 만물백화점 같은 이곳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림이의 눈에 번쩍하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올겨울 최신 유행 아이템이라는 금장이 둘러진 모자예요. 유명 연예인이 쓰고 나와 더 유명해진 모자예요. 요즘 저 모자 하나쯤은 다 있어야 한다던데 써보는 척하면서 슬쩍 가격을 봐요. 5만원씩이나 돼요. 하지만 지금 호림이는 완전 빈털털이에요. 민준이에게도 얻어먹을 생각이었어요. 할 수 없지 하며 돌아서는데 자꾸 모자가 눈에 밟혀요. 드디어 민준이가 왔어요. 하지만 호림이는 민준이에 대한 반가운 마음보다 조금 전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버린 올겨울 핫 아이템, 금장 둘러진 모자를 매장에서 구출시키지 못한 미안함이 가득해요. 민준이는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아했던 명선이 얘기를 해요. 관심 없어요. 몇 년 만에 만났지만 민준이가 하는 말은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아요. 호림이의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날 구해줘, 날 구해줘 라는 모자의 외침이에요. 집에 와서 골똘히 생각해요. 내가 과연 그 멋들어진 모자를 가질 수는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자포자기하며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켜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 엄마가 신분증과 비밀번호가 친절하게 적힌 통장, 코드표까지 컴퓨터 책상 앞에 아름답게 놓아두고 나가셨어요. 만세 만세 만만세예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안고 침착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가요. 잠시 망설여지는 눈빛이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아른거리던 올겨울 최신 유행 아이템 금장 모자가 더 중요해요. 모자는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잽싸게 쇼핑몰 사이트에 엄마 이름으로 가입을 해요. 가격이 좀 마음에 걸리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남겨져 있는 이 아이를 구해주는 일이 더 급한 일인 것 같아요. 뒷일은 차근차근 해결하기로 마음먹어요.
금장모자만 무사히 도착하고 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배가 오면 잽싸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배송 희망일과 시간에 대해 메모를 남기는 센스도 잊지 않아요. 이제 구매가 완료되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메신저를 켜고 누가 들어와 있나, 누가 새로운 대화명으로 바꿨나 확인을 해요. 순간 나 좀 도와줘 라는 대화명에 우리 반 인기절정 수정이가 말을 걸어오네요. 무슨 일일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려요. 호림아, 정말 급한 일인데 나 3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라며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알리고 있어요. 조금 망설여지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평소 대범하던 나의 모습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내일 학교 가서 꼭 돌려줄게. 지금 좀 많이 급한 상황이라. 고하며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들려주겠다고 하네요. 앞으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같은 반 친구, 그것도 인기절정 수정이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 반에서의 내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해요. 기쁜 마음으로 시원하게 3만 원을 입금해줘요. 아, 역시 난 남자 중에 남자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뿌듯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사랑 금장모자 택배가 집으로 배송되는 날이에요. 엄마의 스케줄을 이미 확인했으니 집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아, 그런데 저기 수정이가 오네요. 내 3만 원의 안부와 함께 수정이와도 치밀한 대화도 시도해봐야겠어요. 수정아, 오늘 학교에서 자세히 해준다던 그 얘기는 뭐야? 라고 말을 먼저 건네요. 얘기? 무슨 얘기? 이건 뭘까요? 전혀 모르겠다는 듯 표정 연기까지 하네요. 메신저로 네가 급하다고 해서 내가 어제 돈 보내줬잖아. 꼭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할까 싶지만 그래도 확인 사살이 필요해요. 호림아, 나 어제 메신저에 접속한 적 없는데? 너 다른 수정이랑 나랑 착각한 것 같다. 이건 뭘까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절묘한 타이밍에 문자 메시지가 날아와요. 엄마예요. 너 엄마 주민등록번호로 무슨 짓을 했니?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라. 큰일이에요. 올겨울 핫 아이템 금장모자와 함께 수정이와의 두근두근 러브스토리가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에요.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메신저를 통한 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던데 아무래도 수정이의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이 된 것 같아요. 걱정된 엄마가 학교 정문까지 마중 나왔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매를 더 벌 것 같아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휴대전화를 내밀어요. 결제 문자 메시지가 몇 건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되는 돈인지도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무서워요. 어제 엄마의 개인정보로 계좌 이체를 한 정보들을 엄마가 아신 게 분명해요. 게임을 잘하는 만큼 컴퓨터를 잘하기로 유명한 호리미의 자존심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어제 엄마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영문도 모르는 문자 메시지를 쉴 새 없이 받았어요. 결제를 알리는 메시지였어요. 호리미를 지나치게 신뢰한 엄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생각에 통장에 포함된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전화를 재빨리 돌리며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범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엄마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엄마는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엄마의 신고 덕분에 금장모자는 결국 내 품으로 오지 못한 채 출고를 기다리다가 다시 인터넷 쇼핑몰로 돌아갔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훨씬 더 큰 문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뉘우치고 또 뉘우쳐요. 친구를 가장한 메신저 피싱 사건도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역시 귀신 같아요. 돈이 빠져나간 구멍을 오늘 낮에 다 조사한 모양이에요. 무서워요. 하지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니까요. 그동안 컴퓨터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방심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져요. 일요일 오후, 평소 같았으면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에 한참 빠져있을 호리미는 가정주부 같아요. 앞치마에 고무장갑에 해가 서쪽에서 떴나봐요. 며칠간 엄마에게 기나긴 훈계를 받은 호리미는 뉘우침의 의미로 가정봉사 명령이 떨어졌어요. 밖에서 저질렀다면 사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을 일을 집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래요. 계좌에 돈이 별로 없었으니 다행이지 돈이 많았다면 정말 우리 집은 거지 신세가 되었을지 모른대요. 앞으로는 메신저도 당분간 접속하지 말라는 어명이 떨어졌어요. 정말이지 무서워서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에요. 올바른 정보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야 해요. 지금까지 건전 청소년 탐구 생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